서울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점심 급식 배식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모두 채소로 이루어진 식단인데요. 선생님 이거 글씨 좀 크게 했죠? 왜 그랬을까? 원래 70원이에요. 지금 70억일까요? 80억. 80억일까요? 자, 2022년에 이미 80억 돌파했습니다. 생길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 왜 문제가 생겨요? 플라스틱 왜요? 사람이 많으면 플라스틱을 많이 쓰게 되나요?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되는 게 있죠. 탄소가 지금 배출량이 많이 크죠. 근데 흡수하는 흡수량은 어때요? 작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많은데 얘야 흡수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늘리고 배출은 줄이고 해야 되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이고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 및 소비 요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중에 방출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유기농 들어봤어요? 네. 영어로 뭐예요? 유기농. 유기농 아니요 organic입니다. 여러분 땅도 있잖아요. 이 땅도 원래 탄소를 흡수해요. 흡수해서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질소를 가득 붓고 농약을 뿌리면요 탄소가 들어갈 공간에 걔네들이 들어와서 탄소가 못 들어가 또 나와버려. 그래서 그걸 깨끗한 흙으로 유지하는 것도 탄소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노지 재배, 온실 재배입니다. 노지가 뭘까요? 땅. 그냥 온실이 아닌 거야. 바깥에 그대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 온실 재배는 뭐냐면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을 따뜻하게 열을 가해서 거기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을 가하기 위해서도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핵심이죠. 60대 채식인데요. 소고기 1kg 생성하는데 물이 16,000리터나 들어요. 축산업과 농업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하며 농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 기계화된 농업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비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선생님 스케치에 해오라고 했죠. 군고구마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엽게 표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 다음 장에 뒤편에 적어줄 거예요. 햄버거 친구는 여기 소고기 패티 대신에 콩고기 패티를 썼다. 감자튀김한 친구들은 여기 고기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탄소 배출이 적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을 수 있고요.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두 줄 적어주면 되거든요. 주황색으로 가서 주황색. 되게 쉽고. 자 그러면 한번 일어나 볼게요. 생활 아이스크림 일어나주세요. 제가 그린 생과일 아이스크림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친환경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으로 생과일로 만들어 신선하고 우리나라 땅에서 친환경적으로 난 과일이기 때문이다. 공고기는 고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이어서 골랐다. 그리고 우유가 아닌 코코넛이나 두유, 오트밀크를 활용해서 완전 채식입니다. 원래 박상을 그리는 줄 몰랐는데 재밌었고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비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비건이 야채, 샐러드 이런 걸 줄만 알았는데 탕후루, 비빔밥, 마라탕 등등 다 비건이라고 하셔서 앞으로 비건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채식에 대한 종류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먹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밥상 선거에 나가게 되어 너무 기뻤고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친환경 식품들을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평소에는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 중에 맛있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고기가 안 들어가도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기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채식에 대해 알았으니 주 5회 아니면 한 4회 정도는 채식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밥상 선거에 나왔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도전해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매장에 가서 사 먹어보고 싶습니다. 텃밭에서 가꾸는 식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겠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곡물이 사용되니까 앞으로 고기를 먹는 횟수를 줄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밥상 선거를 지켜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참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아이들이 대체육 또는 뭐 배양육 관련해서 교육을 일단 받은 거를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건 자체가 교육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수업 말미에는 세포 배양육이나 대체육에 대한 그런 언급도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포 배양육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직접 채식 위주, 탄소 저감화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우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에서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미래 식단이라는 게 요즘에는 지속 가능한 식단 정도의 워딩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는 개념이지 채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육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식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업에서 그러니까 축산물을 가공하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물질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지금 잘 알고 있는 탄소 발생이나 이산화탄소나 또는 등등의 이제 많은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감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은 굉장히 저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기술력들을 또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 축산업에 도입을 한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경 물질들의 뭐 오염을 저감할 수 있고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유기농 식품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부가적인 여러 환경 오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축산 식품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식품 또는 세포 배양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환경이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식품이 생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식품이란 거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미래식품 중에 하나가 캡슐을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배가 한 번에 찰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미래식품이라고 꿈꿔왔고 말해왔습니다. 현재는 그것들이 좀 더 현실화돼서 고기를 인위적으로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고 채소를 가공해서 고기를 만드는 것들이 현재는 미래식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미래식품이 지금은 이런 단계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어렸을 때 말한 것처럼 그런 캡슐 하나를 먹거나 아니면 고기 하나를 먹더라도 온전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고 과다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를 미래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를 겪는다든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뭄과 홍수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던 시절에서 10년, 20년 만에 너무나도 크게 변화를 겪기는 했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도 좀 높이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을 최대한 안 쓰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든지 사용하는 도시락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와 같이 다회용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 용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물을 사서 최대한 그걸 다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코드를 뽑아놓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직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나 가뭄, 산불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에서 지구열탕화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지구가 굉장히 들끓고 있다는 말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건강한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구의 자원과 환경은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동물 복지, 식량 안보, 기후 위기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더욱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들의 엉뚱한 밥상 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른들이 말하는 탄소나 에너지 같은 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나와 지구가 모두 건강해지게 식사하는 건 매일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밥상 후보는 누구인가요?